네, 최성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낙연 고문, 새미래 민주당의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잠시 후 11시에는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식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거든요. 30여 년간 써 있는 이 6공화국 헌법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이제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두 당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성 박사님도 우리 새미래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건이 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은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혁명적 결단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새미래민주당의 당세가 뭐 얼마나 있냐,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님의 위상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뭐 저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생이지만 이낙연 전 총리님도 2대에 걸쳐서 민주당원이고 네. 또 전에 열린우리당, 저도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민주당이 깨져서 열린우리당 될 때도 민주당에 남으셔서 지켰던 분이고 네. 또 그분 스타일이 좀 올곧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 그런 판단, 그런 표현도 잘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이 아니면 최악이라도 피해달라고 하면 나는 고민하다가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이 부부가 노동운동을 하고 청렴하고 또 어떻든 이 위기에 처한 이재명을 꺾을 가장 적합한 후보다. 네. 그리고 그 화두를 이 소위 말하는 독재국가, 그것도 괴물 독재국가를 막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다는 것은 결단도 혁명적이었지만 그 지지의 강도도 저도 좀 이 충격적일 만큼 확실한 지지선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낙연 고문의 발언 중에 보면 네. 김 후보와 손잡고 김문수 후보와 손잡고 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 괴물 독재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제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서너 번 이상 쓰면서 4번 썼어요. 네. 그 이재명이를 공격하더라고요. 네. 이 이낙연 고문이 얘기한 괴물 독재국가 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역대 독재국가라고 하면 뭐 군부 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민중학살을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현대 국가에서의 독재의 양태가 의회 또 사법부 또는 뭐 상권 분립 이런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아주 그 교묘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신독재라는, 그래서 하버드 레비츠키 교수가 이제 언급했던 신독재, 그를 또 지능형 독재, 하이브리드, 연성 독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낙연 총리를 가까이서 뵀을 때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강도의 표현이죠. 괴물 독재 국가잖아요. 그냥 독재도 아니고 신독재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괴물 독재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수령 체제를 닮았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 시기에 이런 이제
파시즘을 비교하는데 네.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까? 괴물 독재 국가. 네. 네, 이재명식.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서 모든 권력을 자기의 범법 사실 5개 재판 또 뭐 8개 사건 12개의 혐의를 네. 면죄부를 주고 셀프 사면하는 이런 사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냐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요. 예. 그거를 이낙연 총리께서 이 신조어를 잘 만드는데 저는 아마 이번 이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프랭카드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괴물 독재 국가를 저지하고 네 그리고 70화국 시대를 새롭게 열자. 이를테면 김문수와 함께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정말 가공할 역할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여론조사 발표된 여론조사와 별도로 계속 진짜 민심을 지금 전국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특히 호남 쪽에서 나온 민심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내가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재명을 찍을 수 있냐. 네. 이제 이런 호남의 부동층이죠. 네. 이게 뭐 때로는 뭐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막판에 어디로 갈지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도 결국은 저 1번 찍겠지. 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어제 이낙연 고문의 이 김문수 지지 선언 그리고 괴물 독재 국가 저지라고 하는 네. 이 담론으로 그런 호남 부동층의 상당수가 네. 좀 마음 편하게 네. 이낙연이 지지했잖아. 네. 네. 하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생겼다. 네. 근데 그 부분은요. 네. 제가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뭐 고등학교에서 광주까지 나왔고 광주에서 나왔고 끊임없이 호남 정신 계승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방문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건 네. 어제 이 이낙연 총리의 기자회견문은 예. 정말 지금 이번 선거에 그 이상의 선거 유세문이 없어요. 아하. 그것만 읽어주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있고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 3번 읽었지만 그게 미치는 영향은 중도층 네. 한테 훨씬 강한 역할을 영향을 준다. 아하. 지금 15% 정도는 중도층들에게 에이 투표장 안 나갈 거야. 아니면 이준석 찍을까? 아니면은 김문수 찍자니 나 국힘은 아니고 이번에 또 윤석열 비상계엄도 이 망설이는 사람한테 괴물 독재 국가가 온다고? 그 내용을 다 설명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근데 투표 안 하면 그 괴물 독재 국가가 온다. 예. 그래서 나는 고민했는데 김문수가 최적이더라. 근거는 이러이러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더 이상 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도층한테 영향을 주는데 호남층은 한계적인 게요. 이재명이 이낙연 총리랑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대선 경선. 예. 그때부터 아무튼 김용인이 뭐니 해서 불법 정치 자금 조직 동원 등등 해가지고 호남을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뉴스로 이낙연 후보를 악마화를 해버렸어요. 아하. 그건 10년을. 네. 그러니까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마를 했을 때도 네네. 이제 높은 지지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국적 단위의 중도 부동층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호남에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네. 김문수라는 후보가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대선 때의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더 나은 후보다. 노동운동도 했고 또 민주화 독재 투쟁도 했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화법이 아주 대중들을 잘 파고들어요.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로 갔습니다. 어제 3차 TV 토론을 보면서는 네.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DJ를 너무 팔잖아요. 이재명에 갖다 대고 글쎄 말이야. 당군 이래 이야기하고. 근데 어제 제가 딱 든 생각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TV 토론을 제가 총책임이었으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근데 DJ가 제일 잘했던 TV 토론보다 어제 더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 유권자의 시선에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대통령을 뽑을래. 그러면 괴물 독재 국가가 온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래 나는 옛날 노동운동했고 또 비상계엄의 희생자다. 이제 이런 측면이 때문에 저는 이낙연의 효과는 대단히 클 건데, 그래요. 1차적으로는 비호남권의 중도층이 크고, 그 다음에 호남층에도 이렇게 김 후보를 찍는데 망설이던 사람들한테 좀 확신을 그렇죠, 주는 그렇죠. 계기가 예.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호남에도 부동층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은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바로 김문수 후보로 오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 건너가는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로 건너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네. 이거를 어제 이낙연 고문이 해냈다. 네. 해줬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사실 뭐 한 가지만 더 짧게 제가 우리 최성 박사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막판 반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이준석의 표가 제가 보기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사표 방지 심리가 막판에 네. 작동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오면서 네.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어제 이제 이낙연 총리와의 공동정부 구상이 있은 직후에 네. 2시에 이제 이준석 네. 기자회견이 있어서 네. 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 맹폭을 가할 줄 알았어요. 이제 후보 단일화가 깨졌으니까. 네, 네. 근데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 먹고 이 김문수 후보 쪽을 공격하겠구나 하는데 1, 2차보다 더 이재명을 작사를 내놔버린 거예요. 어허, 완전히 예. 확인 사살을. 예, 그게 예. 이제 아까 잠깐 밖에서 들으니까 그 말 하려고 했더니 우리 박사님이 한 게 뭐냐면, 감옥에 가면 다들 그건 검찰 때문에 왔다 건다. 이거는요 정말 그 이재명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변명이 어허. 검찰의 장난이다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보내버린 거거든요. 어허,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네. 이게 1%짜리도 있고 0.9%도 있고 3%도 있는데 네. 여전히 일정한 비율의 차이가 있을 때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저희 최성TV에서 최성TV에 우리 고성국 TV 우수한 분들이 1000명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셨구나. 잘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올려주세요. 최성 TV 주소. 예. 그런데 어제만 해도 명태균 게이트가 있고 또 뉴스타파에서 뭘 터뜨렸길래 이게 이준석이 오면 오히려 부담되겠다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오면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마지막까지 내일 이제 사전투표 있고 그러면, 그래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특히 3차 TV 토론에서 마지막 이재명 후보를 확인 사살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대단히 호의적이었잖아요. 만약 발언권 한 번 주니까 그걸로 보내버렸잖아요. 예. 그게 한 2번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더구나 이낙연 총리하고 공동정부가 되니까 이거 내가 만약에 힘을 실어주면 이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제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도 네. 오늘 밤까지 그래요.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긴급 대담이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최성 박사가 지금 써서 그 시중에서 아주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 10대 불가론으로 지필이 됐는데, 10대 절대 불가론이었어요. 10대 절대 불가론. 근데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용도 좀 보완하고 제목도 이재명 대세론인가 이재명 불가론인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어떤 면에서 가장 통렬하게 그 해부한
이런 책이고요. 또 채성 TV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더 채성 TV 구독자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네. 고성국 TV에서 한 이제 1,000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조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뭐 근데 기존의 구독자들하고 네 이제 성향들이 다른데 근데 아주 서로 환영한다고 하고 아주 잘 공동 목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성 박사의 이 저서하고 그 채성 TV 여러분들 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채성 TV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우선은 고성국 TV에서 또 좋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저희 채성 TV 내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단히 엄중한 시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성국 TV 구독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이길 것 같냐, 누가 좀 앞서가냐 이런 거보다는 내 한 사람이 정말 괴물 독재 국가를 저지하는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생적 대안을 해야지. 특히 국힘당 지도부들 자기 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국민의힘과 이런 연대와 공동정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밤잠을 못 자면서 올인해서 괴물 독재 국가의 저지에 노력하는데 당권 싸움이나 하고 뭐 얄팍한 어떤 지분 싸움하고 이런 이 국힘당의 일부 지도부의 모습은 그게 어떤 계파든 간에 이 6월 3일 이후 크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모든 열정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힘당 지도부들, 네, 또 몇몇 당원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성 박사와의 긴급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